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워치 앱을 켜서 수면 점수를 확인했거든요. 점수는 분명히 낮음이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 몸은 아주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수면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온 날에는 온종일 피곤해서 커피만 들이켜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런 사소한 데이터의 괴리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할 뇌과학과 미래기술의 거대한 착각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보여주는 수치나 그래프를 절대적인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죠. 특히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뇌의 특정 부위의 혈류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믿는 기존의 가설이 사실은 아주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민호 씨.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fMRI가 측정하는 혈류 산소 변화 신호가 실제 신경세포의 활동 감소와 연결되거나 반대로 신호가 줄어들었는데 실제 신경 활동은 늘어나는 불일치 현상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사진에서 붉게 타오르는 부분을 보며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혹은 집중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 중 거의 절반은 틀린 해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단순히 혈류량을 늘리지 않고도 산소 추출 효율을 극대화해서 에너지를 쓰는 아주 영리한 기관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뇌는 우주의 물리 법칙처럼 철저하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기관인데 우리는 단순한 피의 흐름만 보고 뇌를 다 이해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불완전한 뇌 활동 데이터를 미래학자들이나 거대 기업들이 위성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6년쯤 되면 스페이스X의 뉴럴링크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인류 전체의 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행동과 정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미디어 산업의 탄생과 함께 늘 존재해왔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도 대중의 뇌를 지배하려는 정치적, 상업적 음모들이 가득했죠. 이제 그 도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주위성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는 셈인데 과연 이 기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아주 회의적인 답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위성을 통해 수십억 명의 뇌 데이터를 긁어모은다고 해도 앞서 말한 40%의 오류율과 뇌의 복잡한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을 풀지 못하면 그 데이터는 그저 거대한 디지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뇌는 외부에서 자극을 준다고 해서 기계처럼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부의 조작 시도를 감지하면 뇌 스스로가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우회 경로를 만들어내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모아서 우주 서버에 쌓아둔다고 해도 그것이 황금 같은 통찰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정보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받아도 쉽게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로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손은 담배를 집어드는 모순적인 행동을 매일 반복하잖아요. 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인재 강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한들 인간의 자유의지와 게으름이라는 본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위성 뇌 데이터 비즈니스는 엄청난 거품이 낄 위험이 큽니다. 기업들은 이 기술이 인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소비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겠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뇌의 비선형적 반응 때문에 예측 성공률이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위성을 쏘아 올리고도 정작 쓸모있는 마케팅 데이터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올 수 있죠. 청취자분들 반응을 보면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우주위성과 뇌파 분석 얘기냐며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멍하니 유튜브 쇼츠를 넘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오래 보는지 분석해서 다음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잖아요. 미래에는 이 추천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이나 스마트워치로 측정되는 뇌파 신호와 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을 때 내가 가장 저항하기 쉬운 자극적인 광고나 상품을 우주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화면에 띄우는 식이죠. 결국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려는 고도의 기술적 낚시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와닿네요. 결국 뇌과학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본질은 우리의 주의력과 지갑을 지배하려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뇌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순히 화면이 보여주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면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우주기술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뇌가 혈류량을 늘리지 않고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며 스스로를 보호하듯이
우리도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효율성을 길러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국 마지막 선택을 내리는 것은 기계의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입니다. 내 활동 데이터가 복셀 단위로 쪼개져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조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우주위성이 우리의 뇌파를 읽어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계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뇌에 신선하고 유익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각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정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